자, 글로벌 시장의 전망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굿모닝 인베스팅닷컴 시간이고요. 인베스팅닷컴의 허재범 지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이 새로운 시도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팅닷컴, 전 세계에서 월간 기준으로 한 2,3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인베스팅닷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뉴스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가운데 몇 가지 내용을 꼽아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가장 인기 있는 기사를 살펴보면요.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왜 상승했을까? 그 뉴스를 많이 보고 있고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이게 다 무역 분쟁의 무역 협상, 이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아래로 보면 쭉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오늘은 제가 이 내용을 좀 먼저 보고 싶어서요. 유가가 올랐습니다. 뭐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올랐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만 어젯밤 사이에서도 올랐는데 왜 올랐을까?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먼저 보면요. 6주 동안에 유가가 좀 뭐라고 할까요? 원유 재고가 많이 감소를 했죠. 그렇죠. 감소를 하면서 유가가 올랐다라는 거고요. 영국과 이란 간의 긴장감도 좀 완화되고 있다라는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도 사실 좀 의외였던 게 계속 시장에서 우려했던 거는 글로벌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원유의 사용량이 많이 줄어들 것이었다였거든요. 근데 전혀 반대의 결과예요. 일단 그 원유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우려되었고 경기 침체는 결국 원유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네. 미국도 최대 생산국이면서도 최대 소비 국가이기도 하고 중국도 최대 소비 국가이죠. 원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오늘 시장은 WTI하고 그 브렌트가 약 1% 정도. 지금 이 시황 레포트가 나올 때 기준으로 1%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 시장은 보시면은 지금 네. 여기 오른쪽 박스를 보시면 그 WTI가 1.6%, 브렌트 오일이 1.56%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좀 준비를 해놨어요. 아직 선물 시장이 마감까지 5분가량 남았는데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 WTI 가격이 1.6% 정도로 장중 상승 탄력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일단 그 이유를 지금 첫 문단에서 잡고 있는데요. 첫 문단에서 나타나듯이 지금 현재 그 이유를 미국의 원유 재고가 6주 연속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죠. 일단 이 미중 무역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은 블룸버그가 어제 레포트를 했죠. 네네. 미 무역 대표부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와 측근들이 지금 현재 월요일 샹하이를 방문했고 지금 미중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중국이 대면 회담을 한다는 것이죠. 네네. 이 협상은 수요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 협상으로 어떤 모종의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기대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유가가 올랐다는 게 또 신기한 거죠. 일단 네. 지금 현재까지 5월 이후 무역 협상의 중단이 되었죠. 네. 그 다음에 6월 말 오사카에서 G20 미팅에서 무역 협상 재개한다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오르기도 했고 유가는 영향을 좀 받았죠. 실제 대면 지난주 전화 통화를 몇 차례 네. 했었죠. 하지만 5월 이후 처음 대면 회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원유 시장에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원유 시장에 영향을 주는 지정학적 요인들도 밑에 설명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란과 영국과의 어떤 긴장감은 많이 다소 완화가 됐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고요. 예. 이 내용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긴장이 완화됐기 때문에 유가의 하락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또 올랐으니까요. 이 내용도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일단 이 뉴스는 그다지 크게 원유 시장의 상승 요인은 안 된다고 보죠. 일단 테레사 메이 총리로부터 어제죠. 오늘 24일 네네.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보수당의 토리당이죠.
보수당의 당 총수 대표가 되면서 총리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란의 외무장관이죠. 자바드 자리프가 트위터로 이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죠. 축하한다는 인사와 네. 포멀 카운터파트라는 것은 영국의 외무장관이었기 때문에 네. 이란의 외무장관이 그 전 동료였던 전 동료에게 축하한다는 이야기죠. 보리스 존슨 네네. 영국의 총리가 된 것을 축하한다는 이야기고 그렇지만 그 다음에 그 메시지 트위트죠. 제가 이 하이라이트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이란이 이 부분을 그러니까 보면은 대척하고 싶지 않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란은 서로 대척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고 하지만은 페르시안만 연안에 1,500마일에 걸친 그 연안은 자기네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네. 이 페르시아만의 수역은 우리의 수역이고 우리가 지킬 것이다는 그런 내용을 하면서 보여주면서 그다지 어느 정도 축하를 하지만 축하 속에 어느 정도 뼈가 팽팽한 긴장감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계속 긴장감은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나을 그렇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원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좀 보고 있는 뉴스가 무엇인지를 제가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 인베스팅닷컴에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코믹, 우리나라 말로 따지자면 뭐 10,000평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걸 또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직접 볼게요. 코믹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네. 앞서 원유에서 맨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죠. 한 가지 더 볼까요? 예. 네. 자, 어떤 내용을 스냅샷이라고 맨 마지막 문단의 API죠. 네. 아메리칸 피트롤리움 인스티튜트에서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오후 4시 30분이니까 좀 전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5시 반이죠. 그렇죠. 시간으로. 네. 이게 API에서 주간 원유 재고를 발표하는데요. 이전 주가 140만 배를 감소했습니다만은 7월 23일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1,100만 배럴 정도 원유 재고 엄청나게 감소가 됐죠. 있다는 거네요. 그 이야기는 원유 시장의 강력한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고 이 API 데이터는 내일 발표되는 미 에너지청의 재고죠. 미 에너지청의 재고에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현재 에너지청의 재고는 7월 19일로 끝나는 주에 대한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현재 400만 배를 그 주에 네. 감소된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것은 지난 다섯 주와 합치면은 네네. 약 3천만 배럴 이상이 감소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 전 건은 뭐 허리케인 영향이라고 치더라도 이번 건은 정말로 많은 분들이 원유를 사용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어서 다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말로 10,000평 코믹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살펴보니까 제 제목은 거대한 테크 공룡들의 기업 실적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좀 지배당하고 있다 이런 내용처럼 보이는데 참 그림이 인상 깊습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그 다음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구글의 레리 페이지 이들이 마치 범죄자처럼 여기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우선 제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미국의 IT 기업, 그대 테크 기업의 초미의 관심사는 물론 실적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독점 금지법 네네. 그리고 정부의 규제 이 부분이 상당히 이 미국의 IT 기업들이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구글 보시면은 상당히 거대 기업화돼 그렇죠. 있죠. 전 세계 광고 검색 시장을 독점하는 네. 그리고 아마존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이커머스 회사죠. 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페이스북의 주크버크와 그다음에 아마존의 베조스가 폴리스 라인에 구글의 대표와 같이 폴리스 라인이라죠. 미국에서는 경찰에 잡히면은 일단 사진을 찍죠. 사진을 찍는 그런 형태로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이제 미 정부의 독점 금지와 규제에 대한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네.
일단 그 이번 주에 S&P 500의 기업들 중에서 약 4분의 1이니까 약 130개 이상의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특히 그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보잉이나 맥도날드나 오늘 발표된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도 물론 큽니다만은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미 정부의 이런 규제, 독점 금지의 조사를 받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그리고 구글의 모의사인 알파벳에 대한 관심이죠. 페이스북은 수요일 날 그 시장이 마감하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사장님 중요한 거는 만약에 지금 의회 청문회에도 이들이 이제 불려갔다는 그렇죠. 걸로 저희가 듣고 있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달라집니까? 일단 그 이전에 1910년대에 미국의 거대 석유 기업이죠. 네. 스탠다드 오일이 여러 회사로 독점 금지법으로 여러 회사로 분사되었고 그다음에 AT&T도 하나의 그 예가 되죠. 네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오늘도 발표된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도 원래 모회사는 보잉입니다. 네네. 그 보잉이 항공사와 항공기 제조업체를 가질 수 없다는 1934년 미 의회에서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보잉 그 당시에 보잉이 세 개 회사로 나뉘어졌습니다. 네. 거기서 분사된 게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러면 이들 기업들도 물론 지금 당장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반독점법을 위반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뭐 M&A를 못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렇죠. 실제로 이 기업들이 분사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까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인베스팅닷컴 허재범 지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